외환 조사 분야에만 20년 이상을 종사하신, 그리고 이제 공감 합동 관세사무소를 창립하시고 대표로 계신 권성일 관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첫 시행하게 되는 정기 외환 검사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세관에서 외환 검사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은 주로 이제 혐의 거래가 있는 기업을 타겟팅해서 조사하는 외환 검사라는 체제였다 그러면은 올해부터 바뀐 거는 일정 금액 외환 거래 규모가 연간 어느 금액 이상이 발생하면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외환거래 적정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외환검사를 하겠다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세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그 외환검사라는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수출입 거래가 있고 서비스 거래, 용역 거래가 있고 자본 거래가 이제 보통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와 관련해서 외환 거래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환 거래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 의무와 보고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외환 거래에 따라서 돈이 지급이 되고 용서가 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원인 거래 행위, 수입 거래나 용역 거래, 자본 거래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관세청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모든 거래와 관련해서 외환 거래가 발생한다면 그 외환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외환거래법의 어떤 신고나 보고 의무나 또한 이제 그 외화의 지급 행위나 이제 수령 행위가 관련된 수출입 거래라든지 서비스 거래 이런 것들이 어떤 합법적으로 거래가 일어난 건지 또 불법적으로 어떤 허위 거래 같은 게 있는지도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 외환 검사 제도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은 과거 외환 거래에 대해서 기업이 스스로 리스크를 진단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같이 과거 5년치 거래에 대해서 외환거래법상의 신고나 보고 대상이 있는지를 한번 쭉 스크린해서 보고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치유를 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이제 동일 실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안까지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외환검사가 실제로 통지를 받게 되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벌금이라든 과태료원이라든 이런 위반 사항이 전혀 안 나오는 기업들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외환검사 통지를 받는 기업이 있다면 보통 15일 전에 통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조력은 당연히 관세사나 이제 외환검사 대행이 경험이 있고 좀 전문성 있는 관세사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좀 대응을 미리 하는 게 통지를 받더라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외환검사를 시행해서 그 외환검사 결과에 어떤 위반 사항이나 문제점이 밝혀지면은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일반적인 이제 기업들을 외환 검사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지급 절차나 수령 절차가 위반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자본 거래 관련해서도 해외예금 미신고라든지 자금을 빌려주거나 차입할 때 신고하는 행위들을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적발이 됐었는데 주로 외환 검사를 하게 되면은 외환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일정 금액 이상이 위반이 되면은 형사처벌까지도 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관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대한 어떤 자회사나 아니면 이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해외에다가 어떤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그들을 통한 거래가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의심스럽게 볼 거고 그게 이제 비자금까지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도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업들은 사실상 절차 위반 정도, 과태료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좀 거액을 부과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H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이제 자회사라든지 해외 투자 법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단순한 그 위반이긴 하지만 이제 해외에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변경된 지분이 변경된 아니면 대표자가 변경되든지 국내에서 투자한 모 회사의 대표가 변경이 되든지 보고를 안 하게 되면은 과태료 대상이다 보니까 이게 다행히 이제 그 외환 검사를 시작할 때 외국환 자율 점검표를 먼저 점검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 검사 시작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점검표를 자진해서 우리가 이거는 위반 사항이 있다고 자진해서 세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이 과태료 부분을 한 60% 정도까지는 경감을 받을 수 있어서 H사 같은 경우에도 60% 경감 받은 금액이 한 23억 정도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세관이 관세청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외환 검사를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관세청에서는 이제 연간 외환 거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대신에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밝히질 않고 있고요. 일정 외환 거래 규모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보겠다는 취지인데, 일정 규모의 금액, 연간 일정 규모의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수입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용역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금액과 그리고 우리가 뭐 수출해서 수출 대금을 받는 수령하는 금액들 합쳐서 합친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면 정기 외환 검사의 대상 후보군으로 편성을 해서 5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돌아가게 하겠다. 연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기 외환 검사라고 하시면 또 비정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정기 외환 검사는 그동안 쭉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정기 외환 검사는 분석을 해서 어떤 의심 거래가 있는 업체 또는 제보를 받아서 뭔가 불법적인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 여전히 기획 외환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번에는 정기 외환 검사들은 또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 거래 있는 기업들은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로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외환 검사를 대비를 하려면 과거 거래를 뭔가 사전에 5년치 거래돼서 뭔가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진단을 좀 해야 될, 리스크 진단을 좀 해서 뭔가 있으면은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기업의 이제 내부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처음 어떤 진단을 하든 아니면 외환 검사를 받든 어떤 전문가의 조력을 먼저 처음에는 받아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기 외환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현장 분위기는 기업 간에 좀 어떤가요, 요새? 아무래도 발표는 관세청이 했지만 이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의 기업들은 외환 검사가 생소할 것이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막막한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봤을 때 법이 개정이 되고 새로운 조례가 도입되면은 보도를 하고 법령은 공표를 하면은 국민들한테 알려졌다고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일일이 이거를 알려주고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난감한 부분들이 공무원이나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제 세관이든 조사를 하면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근데 법을 몰랐다고 해서 제가 구성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법이 공표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을 때는 사실은 조금 일반 기업들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또 새로운 정기 외환 검사 제도가 이제 도입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받았던 최소한 중견기업 정도의 수준의 회사라면은, 수출입이 있고 용역거래 외환 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5년 전 거래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해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나 보고해야 될 의무들, 수령 방법, 자본 거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신고나 보고를 놓친 게 있는지 한번 쭉 스크린해서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물론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도움이 필요하면 관세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세관에서 외환검사가 통지하기 전에 진단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이런 사안이 우리 회사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개선 방안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진해서 신고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내의 여건이 하도 격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개 사업가분들은 스스로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걸 좀 챙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도 경험 많고 노련하신 분들을 모시고 베테랑의 그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